인구 800만 명이 사는 스위스의 세계 1위, 2위 제약회사가 있다는 거,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두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110조 원인데 이제 한국 제약산업도 신약을 들고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제약과 바이오가 한국의 미래 먹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1974년에 제약업계에 투신하신 후에 85년부터 38년 동안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신약 연구 개발에 헌신해서 우리 한국 어떻게 보면은 불모지인데요. 이 신약 연구 개발의 세기를 개척한 그야말로 신약 개발 1세대 과학자이십니다. 19회 이종욱 우정바이오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셨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군요. 예. 국내 제약업계에서요. 예. 최근에 이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목표로 한 회사 설립하셨습니다. 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마치 그렇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주식회사 나위 새로 설립하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나이라고 지난달 5월에 네. 5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그런 신약을 개발해서 네. 사람들의 건강 사회를 구현한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게 신약 연구 개발뿐이 없기 때문에 신약을 마지막으로 한번 또 도전해가지고 만들어보자. 딱 3년 기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저도 완전히 좀 쉬려고 그럽니다. 네. 예. 미친 짓. 저는 예. 신약 연구 개발 시작할 때 다들. 미친놈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이시면서 대학교 선배님이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제약 기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보고 유한 양행이 있는데, 야, 너 여기로 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대우 잘해줄 테니까. 근데 그때 마침 신약 연구 개발 좀 해봐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형님,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그런 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랬더니, 그저 일격에 튀어나온 소리가, 그렇군요. 네. 야, 임마, 미친놈아. 너 평생 신약 연구 개발 해봐라.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너 죽을 때까지 나오나. 그런데 형, 나는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작했죠. 근데 처음에 대학 졸업할 때 꿈은요? 네. 그냥 약국 개업하는 게 꿈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네. 철도청에서 철길 놓는 그런 이제 건설 역군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는 직업이 멋있어가지고 나도 건축 특목을 전공하겠다. 네. 공대. 네. 그래서 원서를 써가지고 집에 갔더니 예전에는 학부형 도장이 있어야 원서를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나는 너까지 노고다 되는 건 못 보겠다. 예. 아버지가 출장 가시면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지방 가시면 한 달이 넘어야 돌아오세요. 그래서 의대를 가라. 근데 제가 공부를 사실은 싫어했습니다. 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의외인데요? 예. 원래 중고등학교 때 그냥 20등 내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노는데 주력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의대 가려니까 어머니 나는 11년은 공부 못하겠어. 4년짜리로 해줘. 그래서 약대 가라. 근데 마침 집에서 건물을 조그만 걸 갖고 있었는데 약국을 세워주고 있었어요. 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리가 환히 밝아진 겁니다. 야, 내 평생은 이제 멋있게 됐구나. 얼른 찬동하고 약대 들어갔지. 주위에서 네. 당신이 평생 연구해봐라.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80년대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무모한,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러냐. 근데 그 당시는 무모하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길로 못 들어섰을 겁니다. 뭘 잘 모르니까. 그 길로 들어선 동기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유한양 약국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되니까 유한양 영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로 1과부터 6과까지 의원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영업체관도 있었는지 무지무지하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로 3가 통해서 대학교 때 은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무슨 길을 택하든지 석사는 해야 되겠더라. 그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데모만 했는데 네. 그 대학원 공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머리가 좋으세요. 뭐 이렇게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말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이놈이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어른 말을 안 듣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럼 한번 내년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유한양에서 보게 되면은 해외에 국내 큰 회사들은 네. 대개 유한양을 통해 가지고 네네. 그들의 제품을 한국에다가 저 디스트리뷰트를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회장께서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 구미 사람들하고는 친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보다는 서구의 제약 기업들이 유한양을 통해서 제품을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약 허가 자료, 그 FDA에 신청했던 자료, 유럽 네. 의약청에 신청했던 자료들이 전부 다 원어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시약청이 없었고 보건사협에다가 품목 허가 신청을 넣어서 유한의 제품으로 국내 이제 배포를 한 거죠. 네. 그 서류가 도서실에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보는 게 취미였었어요. 그 보니까 우리도 잘하면 할 수 있겠는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그 길로 들어섰죠. 나중에는 잘 몰라서 들어갔다는 걸 이제 내가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첫 직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한양행. 네. 33년간 뭐 네, 맞습니다. 대표 이사까지 봉직을 하셨고요. 유한양행이 아니고 네. 유한양에서 30년, 네. 그다음에 자회사인 유한화학에서 3년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뭐 최고 경영자로 14년간 봉직을 네,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물론 아까 신약 개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박사 학위를 그 83년에 끝냈는데 네. 그때 마침 그 우리나라에서 기업부설 병역특례연구소 제도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유한여행도 연구소는 없었고 연구과 뭐 이 정도 연구부 이 정도 있었는데 박사학위 끝날 때 그 제도가 생기면서 제가 회사를 귀환하니까 제한테 첫 번째 그 이제 업무가 주어진 게 병역특례 연구소를 설립해라. 네, 네. 그래서 연구원 한 30명을 사내에서 이리저리 이제 모아가지고 병역특례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83년 동안 일어난 일이죠. 네. 그리고 병역특례 연구소 인가를 받고 저는 84년 초에 미국으로 박사후 연구원 길을 떠났죠. 예. 2006년 대웅제약 대표이사 취임하시고 업계에서 단숨에 5, 6위이던 그 순위를 3위로 이끄셨습니다. 글로벌 제약기업. 단숨은 아니고 몇 년 걸렸죠. 물론 뭐 그렇겠습니다만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약기업의 맥은 네. 유망한 제품을 네.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 개발하든지 또는 딴 기업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그걸 판매하든지 유망한 기업 그 제품이 있으면은 매출 규모는 자꾸 올라가게 되죠. 네네. 그 대웅제약 대표이사로 부임하자마자 제가 한 일이 국내에 있는 그 모든 외자사 사장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유망 제품은 많았는데 마케팅 영업 역량이 좀 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데 매출액이 전부 다 저평가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제가 다 만나서 당신네들 제품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이 코프로모션 방식으로 공동 판매합시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기네들 매출이 올라간다니까 찬성을 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단시간에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 매출이 쫙쫙 올라가기 시작하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미국 모르켄 컴퍼니에서 그 새로 혁신시작으로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자누비아라고. 네. 그거를 맨 처음엔 같이 안 하겠다고 자기네 혼자도 하겠다는데 약가를 못 받고 되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서 그 제품을 많이 가져오니까는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누비아가 혁신 신약이니까 기존에 나오던 그 당뇨병 치료제하고는 작용 기전이 전혀 틀립니다. 예전에는 당뇨병 약을 계속 복약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인슐린 주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평생 경구를 복약하더라도 인슐린 주사 안 맞아도 되는 그런 작용 기제를 갖고 있어요. 네. 같이 판매합시다. 그랬더니 결국은 약가 때문에 우리하고 판매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8년 만에 네. 제로에서 900억 원 매출 규모로 키웠죠. 그러니까 뭐 회사가 부쩍 컸겠군요. 6위에서 3위까지 가는 거는 그리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서울고등학교 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 동문 기업인 천병년 대표죠. 네. 주식회사 우정바이오에서 이제 같이 네. 회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대웅제약에 은퇴하고 네. 이제 제약 길을 이제 떠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천병년 대표가 이제 우정바이오라는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네.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네. 신약을 하려고 그러면 실험 동물 등을 많이 쓰고 예. 그럴 텐데 앞으로 제가 그것을 외국에서 품질 좋은 실험 동물을 국내에 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을 해도 유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유명할 거다. 예. 그런 이제 답을 줬고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오버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신약 시험을 연구를 위한 실험동물 사육 장비. 그다음에 또 실험동물은 묵은 상태에서 키우는 게 많아요. 예, 예. 그 소독하는 방역 사업 그런 걸 전부 다 연계시켜 나갔죠. 그래서 그 시작 연구 개발은 완전 지원 사업 산업으로 네. 굉장히 이제 유일하게 약대 나온 사람으로서는 사업이 번창을 했죠. 예. 그래서 자기 유정바이오를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자 여기서 이제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 외에 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나 제약기업에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네. 그런 효능시험, 안전사 평가 시험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이제 위탁 연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형님이 와서 한번 좀 도와주시오.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가서 이제 자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지금 제가 이력을 살펴보니까 한 세 가지로 또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문이 많으시고요. 네, 특허가 많으시고 예. 상을 많이 타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해 오셨습니다만은 그 특허 그리고 수상 경력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제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운이 예. 좋아서 그러고요. 또 같이 우수한 연구원들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덕분에 이제 그런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연구하다 보게 되면은 연구 논문은 조금씩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으로는 좀 많이 쓴 편이라서, 많던데요. 그래서 예.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많지만, 저도 과학기술 한림원의 정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은 평생회원, 원로회원이라고 그러나요? 네. 종신회원 네네. 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기업에 있으면 당연히 기술 독점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특허를 많이 내는데 국내외 특허가 이제 대개는 이제 그 세계 특허 네. 그걸 이제 말하는데 개별국 특허는 180건이 넘고 아유, 네. 등록된 것만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패밀리 특허라 그러는데 그걸 네. 이제 추리게 되면 한 40건이 넘습니다. 예. 그 다 연구원들하고 같이 한 덕분이죠. 예. 미국 그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자 모임이 네. 있죠. 재미 한인 제약인 협회. 네,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그것도 운입니다. 애초에 예. 가슴이 피는 저는 미국에서 예. 거주하지 않았었으니까. 네네. 사실 신약 탐색 연구, 신약은 연구 개발을 하면 맨 처음에는 신약 후보 물질을 네. 탐색하는 거, 발굴하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3년 걸립니다, 대개. 그 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을 우리 손에 쥐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개발을 합니다. 비임상 개발. 실험 동물에서 독성 시험을 평가하고, 사람에서 임상 시험으로 네. 약물의 효능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게 한 10년 걸립니다. 또 하면 13년 필요하죠. 네. 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신약 탐색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선행 연구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가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대학교 가서 박사후 연구원 한 거는 학문적인 연구를 했지 신약 디스커버리 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사후 연구원까지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거는 제약기업 연구소에 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네. 미국의 쉐링 플라우 제약연구소에 갔습니다. 가기 어려운데 뭐 운이 좋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60개 실험실을 돌았습니다. 연구실을. 매일 한 연구실씩 가요. 네. 뭐 일이 많은 데는 이틀, 3일씩 가고 아침 9시에 나갔다가 한 저녁 4시 반 정도에 오후 4시 반에 들어오면 5시부터는 내 멘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의미는 뭔가, 그다음에 이 결과는 어떻게 판독을 하는가, 네. 뭐 이런 걸 이제 배웠습니다. 60개 실험실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속으로 자신이 생겨가지고 나 이제 돌아가겠어 네. 한국으로. 그때 이제 그 멘토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원래 쉐링 플라우에 정규 연구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평생에 한 3개 연구실 돌면 끝이다. 네. 근데 60개 연구실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신약 연구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이제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 쉐링 플라워 같은 데가 이제 88년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벌써 35년 됐죠. 네. 그러니까 그때 참 운이 좋았네. 근데 그 당시에 배진건 박사라고 네네. 서울고등학교 22회입니다. 예. 그 이제 식당에서 가끔 봤는데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들어오기 한 달 전쯤인가 귀국하기 한 달 전쯤에 옆에 있는 중국 친구한테 저 친구 중국 사람이지?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동문인 것도. 그때 알았죠. 그렇죠. 이제 말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 배 박사가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오는데 오면 네. 유한여행 중앙연구소에 초빙해서 그 세미나도 열고 그런데 그때 한국인 과학자들이 그냥 조금씩 이 가족 친목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소풍 가는 거 그 정도 하고 있길래 제가 이제 금융봉을 주면서 그러지 말고 학술적인 세미나를 좀 하고 그래서 한 번씩 올 것 같으다. 그 돈도 줬다는데 저는 얼마인지 기억 못하는데 본인이 5,000불 줬다는 거예요. 뭐 유한형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카스비필에는 재미 한국인 과학자 제약 바이오 과학자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초대 회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카스피필을 창설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인연은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대웅제약 대표이사로 갔을 때 2006년에 미국에 이제 출장 가가지고 개발본부장, 연구본부장 데리고 미국이 어떤지 이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뉴저지에 있는 제약회사를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그때 카스피를 찾아가서 당시에 회장이 문영춘 박사였는데 이제는 그 아카데믹 신약 연구 개발에 대한 애니얼 컨퍼런스를 한 차례씩 열자.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대웅제약이 풀로 스폰서하겠다. 그래서 애니얼 컨퍼런스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 유행하기 전까지 16회까지 했고요. 이제 금년부터 또 대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저는 대웅제약만 가는 게 아니고 국내 모든 제약 기업,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한테 문을 오픈했습니다. 들어올 사람 무조건 들어라. 그러니까 내용을 거기 카스피 임원진들이 충실하게 만드는 바람에 거기 왔다 간 사람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 우리도 스폰서 할래, 또 우리도 스폰서 할래 나서는 바람에 지금은 여러 기업이 해서 봄에 한번 컨퍼런스를 열고 가을에 한번 컨퍼런스를 열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약업계의 서울고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창회의 큰 어른이신 그 JW그룹 중해제약 이종호 회장, 명예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혹시 인연이 있으신? 그렇죠. 저보다 사회이시니까 15년 선배십니다. 그러니까 제약기업에 있으면 뭐 다 있죠. 저도 그 회장님을 가끔 뵀는데
초창기에 경의약친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이종호 회장님 예. 주도로. 예. 그래서 그 오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CEO들, 네. 또 그 연구하든 영업을 하든 뭐 연구 개발을 하든 다들 모여가지고 몇십 명 된 분들이 가끔 모여가지고 친목을 다지고 했습니다. 특별히 저하고 인연이 있었던 거는 제가 연구를 하니까 연구 꽤 잘하는구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 미수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어린애들 네네. 몸무게가 1kg도 안 되죠. 호흡부전증 치료제를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이철 교수하고 같이 그 산학협동연구로 네. 그 약을 개발했어요. 뉴펙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는 이제 대개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들은 호흡이 부족해가지고 파랗게 되고 왜냐하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갈 때 기관지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네. 그 공기가 잘 못 들어가요. 그 계면활성제를 기관지에다가 넣어줘야 되면 공기가 저항을 못 받으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숱한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 발매하자마자 전화를 하셨어요. 이 친구야, 너 연구 잘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판매하는 약을 그 경제품을 만들어내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앞으로는 중해제약에 그 비슷한 제품은 절대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조 드린 적도 있죠. 네. 재밌는 그런데 그 일화입니다. 조금 있다가 일본의 광우병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그 일본 다나베라는 제약회사의 그 약을 오리지널 약인데 수입해 이제 판매를 하는데 강우병이 들게 되면 그게 소폐에서 그 원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강우병 지역에 있는 약은 수입 금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 약품뿐이 없는데 그 하나가 수입 중단되니까 유팩단이 전 시장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미숙아들이 엄청 사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천재일우로 그 미숙아들이 살았으니까 이 약이라는 게 그냥 개발할 보람이 있구나. 보람을 느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장님 뭐 일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취미 생활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그 예전에 공부 안 할 때, 네. 그래 연구하기 전에는 많았어요. 네. 제가 이제 약국을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좁은 면적에 이제 갇혀 살 건데, 좀 많이 좀 친구도 사귀고, 취미도 많이 가지고 미리 있어야 땡겨서. 되겠고, 네.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전부 놀았죠. 등산을 좋아해서 그 약대 산악관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리산 종주 훈련 같은 것도 다 했고, 그 다음에 당구를 대학교 때는 400점까지 쳤고, 당구장에서 사셨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쳤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할 때 벌써 120이었죠. 네. 그 다음에 바둑이 1급 수준인데 대학교 다닐 때 한 3급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아마 5단 정도인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요새는 4단 아마 4단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예. 신약 개발 이제 방면 제약 포함해서죠. 네. 이쪽에 제출하려는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제가 이제 아까 미국의 쉐링 플라우 연구소에 가서 연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심장순환계 약물을 발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중추신경계 약물은 세계적으로 얀센, 이제 제약회사가 으뜸 같습니다. 그건 벨기에에 있습니다. 벨기에 그 비르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회장하시는 분이 폴 얀센 박사입니다. 그 양리학 전공하시고 전공이 저랑 같죠. 그 다음에 그 얀센 제약을 세워가지고 제가 연수를 갔을 때 벌써 그분 주도적으로 60개 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그 면담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때 저희 어릴 때니까 눈에 보이다는 저 밑에 그 연수 온 사람이 이 충수를 왜 만나려고 그러냐. 우리도 몇 번 보기 힘든데.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 문화라는 말에 좀 약해요. 우리나라 문화는 어디 가서 대장을 못 만나고 오면 안면이 좀 손상된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는 그렇구나. 그래서 15분 면담을 허여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앉자마자
왜 나를 만나자 그랬어? 그래서 15분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신약 연구개발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서 저를 쳐다보더니 비서한테 돌아앉아서 절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9시에 들어가서 15분까지 면담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12시까지 있는 모든 약속을 취소해라. 그래서 15분이 3시간으로 늘어난 겁니다. 아, 돌아앉더니 그래 지금 몇 사람하고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 그래서 한 20명 될 겁니다. 그랬더니 뭘 걱정하시오. 나는 3명 갖고 출발했어. 그래서 자기 평생의 시작 연구 개발을 해온 역사를 쫙 설명해 주니까 네. 어린 친구가 당돌하게 그런 걸 물으니까 저를 인커리지 시켜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차차리 얘기 다 듣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런데 자신이 고얀선 박사님이 평생을 반추해 보니까 나는 상당히 행운을 많이 받았다. 그 행운이라 그러는 게 보통 뭐 럭이나 포춘 이런 게 아니고 길바닥 갔다가 동전 주는 그런 행운이 아니고 그 노력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행운,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네. 그거가 나는 많이 날 찾아온 것 같다. 당신도 앞으로 그런 세렌디피티가 신약 연구 개발하는데 쭉 많이 찾아오기를 내가 기원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그 축원을 해주신 거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요. 네. 저도 막상 폴리안선 박사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신약 개발 좀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세렌디피티가 많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사람들도 세렌디피티가 계속 그들 자신한테 찾아오기를 기도드린다, 기원한다. 그게 네. 인사인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가만 앉아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네. 실력을 쌓아야 되죠.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우리 말에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노름할 때 주로 쓰죠. 예. 근데 저는 신약은 운칠기삼이 아니고요. 기삼운칠 바꿔 얘기합니다. 뭐냐 그러면 먼저 실력을 3을 쌓아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운이 따라오구나. 하나 붙을 수도 있고 두 붙을 그 우리 아주 좋으면 7가지 붙어서 10가지가 된다. 그런데 실력을 하나도 안 쌓으면 신약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름하고 달리 운은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사문칠 숫자를 바꿔서 그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행운은 따라올 것이요. 예. 그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 후배들도 지금 해주신 말씀 아마 깊이 새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고 시절을 좀 이제 끝으로 추억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시죠? 저는 학교에서는 범생이었습니다. 네. 그냥 그 경희대학교 앞에 회기동이라고 있고 거기서 청량국민학교부터 이제 그 서울중학교 들어갔는데 서울중학교 그 당시에 시불로에 있었죠. 강화문. 네. 버스 타고 콩나물 시루라 그러죠. 1시간 정도 타고 갑니다. 네. 그러면 학교 가서는 그저 선생님 말 듣고 얌전한 학생이건 예. 동네 오면 국민학교 요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네.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 이제 험하게 놉니다. 네. 담배도 피워야 되고 고등학교 때 당구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전혀 달리 이중생활을 하죠. 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보는 제 친구들은 얌전한 친구고 동네에서는 활발하게 같이 노는 친구고. 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에서 아주 기억나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반장을 했어요. 네. 화학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화학반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실험할 도구들이 있는데 예. 저 혼자 가가지고 별 실험을 다 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화학, 그래서 예. TNT도 만들어가고, 예. 다이너마이트도 만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흑색 화학 만들어가지고, 네. 통을 만들어서 예. 거기다 화약을 넣고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술이 부족하니까 네. 앞으로 안 나가고 뒤에 화약이 다 해가지고, 검은 연기가 화학, 예. 실험실에 꽉 찬 거예요. 하루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토요일 오후였을 겁니다. 수의실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뛰어왔어요. 불난 줄 알고. 네. 와보니까 이게 혼자서 예. 부채질하면서 연기를 이제 바깥에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래서 실험하다가 지금 이 화약이 좀 됐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학교에서 불릴라 그러냐? 빨리 가. 그래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죠. 그런 게
실험하다가 재밌는 그 일말이 당했습니다. 네. 서울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신물로의 그 캠퍼스는 진짜로 그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후련지게 키우는데 네. 그만한 데가 없습니다. 예. 면적이 예. 지금 경희궁 거기다 옆에 있는 지금 무슨 뭐 미술관, 아파트 다 합쳐가지고 저는 그 네, 우리 네. 캠퍼스였으니까 운동장에 아래 대운동장 거기에 수영장도 있었죠. 예. 뒤운동장, 또 본관 앞에 있는 가운데 운동장. 네. 그런 대규모 캠퍼스 가진 학교가 없었어요. 운동장이 3개죠. 네. 그 관상대 지켜본 그 기상청이라는데 네. 거기 올라가기 전에 숲풀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 봄 되면 뭐 버치 같은 거 따먹으러 댕기고 그러니까 그 놀기의 천국이었고 네, 공부하는 맞습니다. 친구들한테 도서실이 더 좋아가지고 네. 천국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캠퍼스 있으면 나는 꼭 거기 들어간다. 그렇지만 건강하시고요. 이제 앞으로요. 더 많이 좀 좋은 약을 개발해 그거는 주십시오. 저를 죽으라고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이제까지 경험 가지고 마지막 도전을 해가지고 꼭 3년 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승전 네. 3년 만에 마라톤 완주해서 그거는 꼭 통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원해 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예. 그 이후까지는 또 하라고는 말씀하시면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제약업계에서는 그냥 기술이나 아니면 학술적인 거 외에도 경영 능력까지 겸비한 분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을 오늘 모시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배울 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잘 이루어지고요. 큰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종욱 19회죠. 이종욱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